저한테 이런 자료를 줬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무급 가사노동 가치 추이라는 건데 이걸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많은 무급 가사노동의 이 가치가 증가하고 있느냐인데 이 문제 좀 얘기해 보시죠. 이 무급 가사노동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 내지는 육아 내지는 가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어려웠나요?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부들에게는 정부에서 주부수당이라든지 육아수당 같은 거 주지 않고 그냥 일하세요. 왜? 가족을 사랑하는 여성이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이렇게 잘하니까 엄마니까 이거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동수당도 준다, 9살까지밖에 안 주고, 그리고 출산수당 안 주고, 그리고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경력 다시 회복하는 문제, 경제활동 다시 하게끔 하는 재취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도 없이 가사노동 수당도 없는, 그리고 나중에 연금마저도 남편 죽고 나 밖에 절반밖에 못 받거나 게다가 내가 낸 건 아예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이어져서 산재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 내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투쟁 내지는 이것을 피력해서 받아낼 생각은 있으십니까 혹시? 정부가 돈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사수당, 육아수당, 출산수당.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셨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금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을 키우거나 가정을 하는 것이 가정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정의 몫이에요. 네.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면 그건 사회의 몫이 되게 크거든요. 특히 육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육아 교육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없고 아이를 낳은 여자들도 이제 나가서 돈을 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나라에 책임지는 어떤 시설들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이 돌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돌봄의 책임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시어머니나 친정 엄마한테 개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산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돌봄이 생산 가치가 되는 거, 노동의 가치가 되는 거지만 마치 우리나라는 그 생산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노동을 해주는 무급 가치가 되는 거죠. 무급으로 뭘 해줘야 되는 가치로 변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시스템화적으로 돼서 그 돈을 나가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시어머니나 본인의 시아버니나 아니면 친정 어머니가 하시게 되니 그것에 대해서 생산적 가치를 의미를 두고 그 외의 것들을 거기에다가 줘야 된다 한다는 시스템 그러면 가사노동에 대해서 가사노동을 주부가 하지 말아야 되고 가사노동하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애를 볼 시간이 없어 일하니까 그럼 이 애를 친정엄마가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이 애를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